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24일 11월을 마감하는 11월의 마지막 부산 금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배당 승부사 강팀장과 새벽조교 지킴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부산 경마 성적이 상당히 좋으셨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4경주에서 26.1배 주력으로 좀 때렸는데, 자, 이번 주 월말 경마 상당히 좀 까다롭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2017년을 마감하는 시점이고요. 또 서서히 준비하고 있죠. 또 월말 경주이기 때문에 아마 상금이 좀 부족한 마방들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 요건 꼭 좀 체크를 하고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금요경마 8경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주는 모두 게이트가 꽉 채워져 나왔고, 지난주에도 약간의 중배당이 나와줬습니다만 또 이번 주 역시도 월말 경마입니다. 그동안 각 마방에서 수독 상금이 부족한 마방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금요경마 강 팀장이 준비한 현장 승부처 5경주와 11경주 11경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경주인데 5경주와 11경주를 강 팀장의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하겠고요. 자, 강백호는 8경주와 10경주 한번 넉넉한 중배당을 노리는 현장 승부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도 월말 경마입니다. 조금 어려운 경마인 만큼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셨다가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강 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 1300m, 대부분 부산 금요경마 1경주는 1000m나 1200 정도로 치러지는데 이번 주는 1300m로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좋은 걸음을 보였던 마필 8번 레드크라우드 연속 입상이 가능할까요? 예, 이 마필은 마방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마필입니다. 월드 패션대의 점화로서 또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최고의 승부사 임성실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했고요. 또 정성을 다해서 관리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또 거리적으로 1300m 직전보다 더욱더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또 입상과 우승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된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을 떠나서 이 마필은 좀 믿음을 갖고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12번이었죠. 좋은 경주력을 펼친 8번 레드크라우드. 자, 안쪽에 4번 백년시대가 이번에 완식이가 조교를 했는데 이 녀석 역시도 직전 경주 1300m에서 21초대의 걸음을 끌어냈고, 또 외곽에 있는 10번 게이트는 스마트 댄서 같은 경우는 거리적인 경험은 없습니다만도 전개 이점이 상당히 좋고, 일단은 앞선 전개를 나가준다라면 체격은 좀 적지만은 한번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12번 최강 스텔스 완식이가 갖다 버리고 4번 백년시대에 가서 앉아있는데 종반 끝걸음은 12번 최강 스텔스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하지만 매번 올라오다가 끝나는 초반이 느린 단점은 좀 지니고 있기 때문에 12번 최강 스텔스는 배당을 안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강자들 틈에서 걸음을 늘려나오는 마필은 5번 영광의 위너라는 마필. 직전 김해시장배 대상경주 따라가는 전개에서 별다른 걸음 못 보였고요. 9월 24일 GC 트로피 대상 특별경주에서 중위권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 최시대 기수가 직접 훈련을 담당을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했고, 또 앞선 뒷선 앞장 뒷장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면 이번 경주 5번 영광의 위너를 배팅권의 중심에 놓고 공략을 하는 게 제일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도 현장에서는 5번 8번 막권이 최저 배당으로 형성이 되겠고, 안쪽에 4번 백년시대라든지 11번 가문의 영광도 유연명 기수인데 사실 직전 경주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도 초반에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과도한 인기를 모은다라면 오히려 4번 백년시대라든지 앞선에 나갈 수 있는 10번 스마트 댄서가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5번 8번 일단 기본 막권에 안쪽에 4번과 거기에 10번 스마트 댄서를 저희 방송에서는 추천을 드리면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2경주 1000m 경주고요. 안말 한정 경주인데요. 실전 경험한 마필들은 그나마 3번 톱유로라든지 요 녀석 하나 정도고 7번 백두퀸 정도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데, 자, 이게 싹수가 있는 마필 포위평 마필의 하이냐
요거 상당히 기대치가 높죠, 마방에서. 그렇습니다. 11번 하이냐 같은 경우는 즉시 전력감으로 일단 봐야 돼요. 외곽하고 관계없이 만들어 갖고 나온 마필입니다. 무엇보다 골드 알로자마로서 막강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정말로 김영관 마방의 새로운 비밀 병기고요. 이 도입 당시부터 화제를 뿌렸던 마필입니다. 이게 이제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서 너무 또 길 것 같으니까 딱 하나. 이 마필은 품명 1등급까지 승급할 수 있는 그런 막강 능력을 막강 유망주다. 이렇게 요 한마디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11번 하이냐 아마도 현장에서는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상위군 마필이죠. 외산 1등급 각별한이라는 마필과 병합훈련도 하면서 의지를 보인 만큼 11번 하이냐. 자, 안쪽 게이트에 있는 3번 톰 유로라는 마필도 직전에 선행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주로에서 유광희 기수가 채찍을 좀 대니까 그때 당시 결승선 280m를 남겨놓고 왜 왼채찍을 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좌측으로 뻗어나가면서 완전히 주행 불량기를 보이고 마지막 100m에서 허우적됐는데, 자, 실전 경험한 마필들 중에서 3번 톰유로는 그나마 초반 발이 상당히 빠른 만큼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는 마필이고, 자, 5번 드림캔 역시도 주행조 검사 때 일단 순발력을 어느 정도 보였던 마필인데 하만식 기수가 직접 훈련까지 담당을 한 만큼 안마필 경주에서는 좀 앞선에 가는 마필이 낫지 않겠느냐. 7번 백두킨을 직전에 완식이가 타고 4코너에서 채찍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외측으로 삐졌거든요. 근데 올라오는 끝걸음은 좋은데, 자, 이 마필은 그래도 완식이가 5번에 가서 앉아있을 때는 5번 드림캣이 좀 더 낫다라고 보여지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안쪽에 1번 대동인호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8월 달에 주행조검사 이후 2번에 걸쳐서 연습 주행을 거쳤던 마필인데요. 2번 다 공교롭게 11번 게이트였습니다. 연습 주행 때. 자, 그렇다면 실전 경험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안쪽 게이트의 2점, 또 최시대 기수의 기승술과 1번 게이트의 조건이 좋아진 만큼 1번 대동인호는 절대로 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11번 하이냐는 주행조 검사 때는 1번 게이트였지만 워낙 완성도가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11알을 뺄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1번 대동인호가 인코스를 곱게 차고 나온다라면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11번을 놓고 때려서는 다 빨갱이 막건이고요. 1번 대동인호를 놓고 공격적으로 좀 때리는 것도 조금 유리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신마 경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자, 저희 방송에서는 1번을 놓고 11번 원장 막건 한번 추천드리고요. 1번 놓고 3번 톰 유로라든지 5번 드림캣, 더 나가서는 7번 게이트에 있는 백두킨, 여기까지 갈 시간이 있을까요? 자, 1번을 놓고 11번, 거기에 3번, 5번 이렇게 두 마리 마필 추천드리면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3경주 1000m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직전에 데뷔전에서 첫 입상에 성공을 한 3번 우주대왕. 이번에 또 삿바가 좋아졌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선행을 노릴 수 있는 조로의 찬스죠. 안쪽에 일본 라운전설이나 이번 교학 상장이라는 발빠른 마필이 있긴 합니다만은 3번 우주대왕 유연명 기수가 다시 한번 선행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전은 이제 7번 게이트였고요. 이번에는 3번 게이트. 무엇보다 유연명 기수가 선행을 가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견제를 심하게 받지 않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3번 우주대왕은 선행력만 제대로 과시가 된다면 이번 경주 연투 능력이 기대되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봐도 될 만큼 좋은 내용을 갖고 출전했고요. 컨디션도 상당히 좋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우주대왕은 여기서는 와야죠. 편성 자체의 호기도 맞이했고 또 유현명 기수가 11번 담양공주를 갖다 버리고 3번에 가서 앉아있을 때는 3번은 일단 선행 이후 버티기를 한번 노릴 마필이다. 자, 11번 담양공주는 직전에 유현명 기수가 탔는데 그때 초반이 그렇게 좀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게이트가 외곽이라서. 자, 하지만 마지막에 올라오는 끝걸음 여력은 상당히 좋았던 만큼 최근에 부산에서 상당히 좀 조성공 기수가 아주 실전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마필 가지고 한번 멋진 기승술로 경마 팬들께 한번 보답을 해주길 바라면서, 자, 나머지 대한 마필로는 일본 라온전설이라는 마필, 이거 마체는 크진 않은데 싹수는 있죠. 그렇죠. 일단은 오피서 자마니까요. 거셈하고 게이트 조건도 좋고 또 최고의 기수 에이스 자키 조인건 기수거든요. 요건 이제 쉽게 제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1번 라운전설, 2번 교학 상장이라는 마필도 뭐 19조에서 어느 정도 뭐 기대치를 한번 가져볼 수는 있는데, 자, 오히려 저는 7번 마법의 질주가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은 잉그란디어 자마인데 이 은경이가 또 직접 조교를 했고 뭐 따라가는 전개라도 한번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지 않겠느냐. 7번 마법의 질주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아마도 3번 11번이 최저 배당으로 형성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3번 우주대왕을 중심으로 1번 라온전설이라든지 뭐 7번 마법의 질주는 인기도에 좀 밀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7번 마법의 질주를 배당권 마필로 한번 추천드리면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4경주 1600m 인기마 접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고만고만한데, 자, 이번 경주는 7번 에이스 빅토리 요거 어떨까요? 감량 예. 2점에. 예, 이건 누리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편성을 잘 만났죠. 일단 다 힘이 덜 찬 마필들이고 또 아직은 거리경험이 없는 마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7번 에이스 빅토리는 춥고 배고픈 26조 방동성 마방 상금벌이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쳐야 되고요. 또 직전 대비 4kg의 감량 2점, 무엇보다 체구가 440kg대, 좀 왜소한 체구이다 보니까 부담 중량에 영향을 괜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방에서 전진국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관리도 굉장히 잘했어요. 컨디션도 좋고요. 편성이 호기를 만난 만큼 1600m 1분 43초 자기 기록을 갖고 있으니까 요 정도만 띄워주면, 요거보다 조금 더 띄워주면 좋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사실 좀 운전수가 불안해서 그렇지 직전에 김태경 기수가 원래 앞에 나가야 되는 말을 갖다가 뒤에서 좀 전개를 꼬이면서 레이스를 풀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마필은 체격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감량 기수, 좀 전에 강 팀장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앞선 전개를 나간다라면 이번에는 한번 버틸 수 있다. 그 후속 마필로는 5번 비카 오브 더 선. 이 마필도 직전 경주에는 뭐 약간의 늦발길을 보이면서 따라가다 마지막 배당을 내줬는데, 자, 이번에도 뭐 직전처럼 점프 출발만 하지 않는다라면 한번 막판 끝걸음이 좋고요. 6번 다이나믹 런 같은 경우는 거리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문제는 7번 에이스 빅토리와 경합만 피해서 레이스를 이끌어 나간다라면 전개 2점은 너무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특별히 선행권 마필이 없어서 문짝이 열리자마자 아마도 6번, 7번, 7번, 6번 이 두 마리가 먼저 선두권 전개를 펼쳐 나간다라면 나머지 마필들은 후속권에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전개이기 때문에 6번 다이나믹 런도 진겸 기수 로카드10 자마로서 체격도 좋은 만큼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10번 아델 히어로가 이번에 추입이 좀 안 될까요? 직전에 너무 늦게 올라오던데. 송경훈이가 체격은 좋은데 이 매니피인데 짝퉁 매니피인가? 왜 이렇게 못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부계 쪽보다는 모계 쪽 피를 너무 많이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머리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날렵함도 떨어지고 또 추진력이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힘으로만 뛰어야 되는데 뭐 편성은 나쁘지 않으니까요. 뭐 아낄 이유는 없죠. 말값 뽑아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1억 3,300만 원 언제 뽑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약편성 미승리마 경주 뭐 사력을 다할 마필이니까 뭐 관심권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뭐 자기 걸음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뭐 도전권 세력 정도로는 체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7번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 강 팀장님께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7번 에이스 빅토리. 자, 기승기순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전개 2점. 뭐 약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7번을 놓고 5번, 6번, 10번 이렇게 맞권을 압축한다라면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5경주는 강 팀장의 1600m 국산 5등급의 첫 번째 특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고만고만하게 팔리는데 아마도 불안한 인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박빙의 승부죠. 6등급 미승리마 경주에서 이제 승급해서 올라온 마필들,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좀 완성도가 좀 부족한 마필들, 그렇다고 월등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이 없어요. 소위 얘기해서 이제 박빙의 승부니까 도토리 키재기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는데, 이번 경주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마필이 하나 있는데 그 마필이 바로 5번 파티 투나잇입니다. 다실바 기수가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최선을 다할 마필이고 힘이 좋아요. 그런데 이 마필은 힘만 좋습니다. 그것이 단점이에요. 이 마필을 반드시 안고는 가야 되는데 만에 하나 무작정 힘으로만 또 밀어대다가 탄력이나 순발력에 밀릴 경우
이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5번 파티 투나잇을 자르고 가자는 건 아니고요. 요건 안고는 가야 됩니다. 힘 좋고 승부지 강하니까. 그러나 축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도전마 정도로 이거보다 더 내용 좋고 준비 잘한 마필이 있습니다. 믿고 늘어도 될 만한 배당 마필이니까요. 부산 오경주 철저히 배당으로 특급 승부처답게 멋진 승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멋진 적중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육경주로 갑니다. 자, 육경주 경주거리 1300 안말 한정 경주로 펼쳐지는 12마리 게이트 꽉 채워진 가운데 자, 전개 이점이 좋은 마필은 11번 클래식 매치 직전 경주 GC 트로피 남아공 트로피 경주에서 선행 이후 버티기. 또 이 마필은 그 8월 20일 날 그 제주 특별 자치 브리지업 그 특별 경매 특별 경주였죠. 그때 선행 이후 뭐 널널하게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뭐 편성의 호기 거리가 좀 1300으로 좀 늘어난 게 조금은 마음에 걸리는데 자, 완시기에서 인권위로 바꿨을 때는 또 강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요 마필이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제2의 오뚜고뚜기다 이렇게 마방에서 기대치를 갖고 있죠. 전형적인 도지형 선행형 각질을 갖고 있고요. 또 이 마필이 이제 한센과 인터처블의 자마로서 두 마필 모두 굉장히 혈통이 좋아요. 또 끝걸음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죠. 체구가 좀 아직은 왜소하고 힘이 덜 찼으니까. 그러나 스피드만큼은 발군이고 자, 직전 경주 GC 남아공 멋진 경주 특별 경주에서도 근성을 보였다면 이런 일반 경주 허접한 편성 사실 편성에 장점을 살린다면 방심만 없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11번 클래식 매치 9주의 공백 하지만은 상태는 좋고 일단 선행까지 나갈 마필. 자, 안쪽에 이번 슈퍼스틸도 레이팅이 꽉 차 있는데 거리를 줄여 나왔고 이번에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모두 인기 3번을 끌고 못 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2번 게이트까지 내려왔고 또 유현명 기수가 직접 월요일 날 강하게 몰아내면서 의지를 보였고 자, 이게 8번 게이트에는 블레스유 직전에 따라가는 전개였는데 이것도 마체가 좀 적은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전 결정력 부족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어차피 이번 경주는 아낄 이유는 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배당을 내려볼 마필은 바로 5번 슈퍼 매직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최근에 보여준 걸음이 없죠. 모두 1600m에서 따라가다 그냥 경주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김명신 기수 주행 자세가 이렇게 높죠. 대가리가 말이 이렇게 주행 자세가 높은 게 아니라 김명신 기수는 주행 자세 자체가 높습니다. 바람막이를 좀 이렇게 바람을 많이 맞고 하는 기수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마필은 지금 그 약간의 늦발기가 있습니다. 근데 늦발만 잘 그 나와준다라면 직선 끝걸음은 항상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1300에서 마지막 한 발을 한번 써준다라면 의외로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겠냐. 뭐 거기에 뭐 6번 럭키 질주라든지 10번 레이 차터드 이런 마필들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도 그래도 11번 클래식 매치가 여기서는 단독 선행 이후에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11번을 놓고 2번 슈퍼스틸을 기본 주력 원틀마권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뭐 8번 슈퍼매직이라든지 거기에 5번 슈퍼매직 거기에 8번 블레스 U까지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경주는 1200m인데요. 이번 경주는 사실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현장에서는 7번 사랑미소, 6번 시티 위너 뭐 더 나가서는 4번 돌아온 구람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이게 승급전 말 두 마리가 동시 패션으로 입상을 가능할까요? 야, 그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일단 5등급 같으면 그게 이제 가능할 수 있는데 사실은 4등급에서 승급전 맞아 그렇다고 뭐 초기대주들도 아니고 사실 허접한 편성에서 뭐 낙승 거둔 건 아니고 입상권으로 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사랑미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점수는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26점 방동석 마방이 정말 배고픈 마방이에요. 이번 경주 또 이번 주 사력을 다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특히나 7번 사랑미소는 어찌됐든 간에 연대율 100%예요. 그러니까 복승률은 100%입니다. 4번을 뛰어서 4번을 입상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도 끈기는 있다. 입상권 끈기는 있다. 좀 요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6번 시티 위너 요거 지금 부담 중량 3.5kg인데 최근에 앞에 가는 마필이죠. 근데 이번엔 앞에를 갈 수 있겠느냐.
저는 못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안쪽에 3번 빅토리 브라운이 워낙 또 발이 빠르고 또 8번 늘해랑 역시도 초반 스타트 능력이 나와주는 마필이고 또 더 나가서는 9번 금태까지도 앞선 전개가 치열하다라면은 6번 시티 위너는 승급전 이런 마필들은 별로 추천을 강하게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자, 오히려 8번 느레랑 같은 경우는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왜냐면은 외선에서 임성실 기수가 또 한번 강력하게 한번 밀어붙인다면 거리가 줄어서 이변을 노려볼 수 있겠고, 여기 5번 바다스타 역시도 체격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최근에 좀 약간 출전 주기가 깨지면서 입상에 실패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최시대 기수가 또 기승을 하고 있고, 자, 훈련은 꼬맹이 기수들을 시켜놓고 또 기승은 최시대 기수가 하는데 5번 바다스타도 이변을 노려볼 마필. 안쪽에 2번 그린은 사실 종반 끝걸음은 상당히 우수한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은경이가 중후미권을 돌면서 외곽을 시종 돌고 별다른 걸음을 보이지를 못했는데 이 마필도 자기 그 종반 끝걸음이 좋기 때문에 유현명 기수를 태운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2번 그린이라든지 4번 돌아온 구남도 충분히 한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빨갱이 배당도 조심해야 되겠고 중배당도 나올 수 있는 만큼 7번 사랑미소는 그래도 여기서는 한번 상승세의 걸음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7번을 놓고 좀 분산 배팅을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자, 그런 만큼 7번을 놓고 현장에서 2번 그린, 4번 돌아온 구남, 5번 바다스타, 거기에 8번 느레랑까지 이런 마필들 저희가 방송에서는 추천을 드리고 있지만은 현장 상태 최종적으로 7번을 놓고 한번 후차권 너무 무리한 저배당에 공략 마시고 중배당까지 노려보시길 바라면서 7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1200 좀 오래 기다리실 겁니다. 강백호가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데 2번 영광의 벡터, 4번 오썸 킹이지. 자, 강백호의 막권에는 두 마리 마필은 후공 정도의 막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쌍복의 대가리까지 노려야 될 마필이 분명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2번 4번에 허점을 파고들 마필, 그 녀석을 쌍복의 대가리 놓고 현장에서 한번 넉넉한 막권 사먹기 좋은 배당으로 깔끔하게 한번 때리는 8경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9경주 1200m고요. 혼합 4등급 경주. 이번 경주는 고만고만한 경주 편성인데, 자, 4번 두바이 포워드와 2번 럭키 블레이싱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으고 안쪽에 1번 어로까지도 자, 인기를 나눠 가지는 경주인데, 직전 경주에 좀 말을 좀 이상하게 탔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4번 두바이 포워드 이 말 이름은 상당히 좋은데 요게 외곽에서 요번에 안쪽으로 들어왔고 선행 다시 나갈 수 있는, 직전에 선행 못 가가지고 좀 뻗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선행 상대가 6번 당대 화신 정도잖아요. 그렇다면 조성근 기수 조금 더 좀 강단 있는 말머리, 예전에 조성근 기수 같은 그런 스타트 능력과 힘 한 배, 그리고 라스트 말머리, 저는 그걸 좀 기대하고 있어요. 마필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강한 근성인데요. 이번엔 조성근 기수 제대로 한번 몰아주어서 멋진 조성근 기수 같은 그런 능력을 한번 기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안쪽에 1번 이 어록이라는 마필은 직전에 인기도에 밀려있는 마필인데 이번에 또 전개는 상당히 불리한 마필이다. 자기 타임은 가지고 있고 종반 끝걸음은 좋지만은 자칫 늦게 올라온다라면 좀 일말의 불안 요소도 있고요. 2번 블레이싱 파인기가 있어가지고 16주 만에 나왔지만은 그래도 구보 위주로 훈련을 하면서 상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출전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9번 델마의 기적 같은 경우는 재현 병력이 있습니다만 또 워낙 등치가 좋고, 자, 이거는 9번 같은 경우는 이변 마필로 한번 보여줄 수가 있겠고, 자, 10번 게이트는 라이트 어카운트라는 마필이 직전에 초반에 출발과 함께 다른 마필과 추돌을 하면서 좀 늦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올라오는 끈끈한 걸음을 보였는데 또 기승기수가 좀 불안하죠. 김현수 배당을 안고 있기 때문에 10번 브라이터 카운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4번 두바이 포워드의 경주 키를 쥐고 있다. 과연 조성곤이가 최근 두 번 다 인기 1위, 2위를 이번에는 얼만큼 능력 발휘를 해줄 것이냐. 4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가 제일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4번 두바이 포워드를 중심으로 2번 럭키 블레이싱이 일단 기본이고요. 자, 여기 7번 쿠바의 열정도 주행조 검사 때 아주 싹수 있게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자, 뭐라 그럴까, 1200에서 2세 마필이 바로 데뷔전을 통과하기에는
또 만만치 않은 그런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7번 쿠바의 열정도 가능성 정도를 한번 열어놔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번을 중심으로 2번, 7번 거기에 뭐 1번, 어로까지 이렇게 분산 배팅 추천을 드리면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0경주 1800m입니다. 국산 3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직전 경주 제가 바로가를 적중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110배짜리를 아주 눈앞에서 놓치고 화가 났는데 요번에는 뒤로 돌리고 갑니다. 자, 왜? 부담 중량 4kg가 늘었고, 자, 현장에서는 이번 런스타가 강력한 대가리로 팔리는데 이제는 좀 저는 한번 좀 조심해야 될 시기가 왔다. 매번 가서 2착인데 과연 요번에 자기 걸음을 지니고 있고 자기 능력을 지니고 있고 추임력은 좋지만은 만약 이번 런스타가 부러지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번 경주는 무조건 중배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현장 인기 1위마 이 녀석을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는 2번 런스타를 뒤로 놓고 자, 직전에 아쉬움을 넘겼던 녀석을 놓고 한번 쌍복까지 때리면서 현장에서 멋진 적중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1200m고요. 2등급 경주. 아, 요거 정말 이거 저 오두마번 잡는데 한 20분 걸린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현장에서는 뭐 11번 최강드림, 뭐 안쪽 게이트에 1번 가보스타, 블루스터. 근데 사실 믿을 만은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메인 승부처로 강 팀장의 이 금요경마 아주 멋진 끝장 승부를 들이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경주는 언뜻 봐서는요 11번 최강드림이 사이즈상 높은 점수를 줘야 될 상황이에요. 거기에 1번 가보스타가 직전에 멋진 끈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1번 11번이 최저 배당을 형성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11경주를 끝장 승부처로 선정한 데는 건 6개월간 쫓아다닌 말이 있어요. 그 마필이 이번에는 편성의 호기도 만났고 준비 상태도 좋아요. 나름 내용도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멋진 승부를 펼쳐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6개월 전 보여준 게 없으니 얼마나 바닥마겠습니까? 고배당 999 폭탄마입니다. 저는 철저히 깨질 때 깨질망정 강팀당 잡게 이번 경기는 999 폭탄 승부를 한번 펼쳐볼 예정에 있고요. 삼착만 꽂아줘도 삼복에 멋진 배당을 연출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철저히 배당으로 복승시가 3복승 한번 강하게 50대 50 비중을 두어서 멋진 휘날레를 장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멋지게 한번 끝장 승부를 배당으로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자, 11경주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경마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종합지를 딱 받아본다라든지 책을 딱 펼쳐보면 뭐 거기서 다 인기마에서 쉽게 끝날 것 같이 보이지만은 막상 경주 결과는 예측 불허 좀 배당 쪽으로 많이 나와주는 이번 주 월말 경마인데요. 저희 방송 각 마필들 추천한 내용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강 팀장의 5경주와 11경주 아주 자신 있게 때리는 만큼 꼭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강백호는 8경주 10경주 아주 적중만이 살 길이라는 각오로 현장에서 멋진 적중을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 경마도 상당히 날씨가 추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나오실 때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고 현장에서 경마가 좀 힘들고 아주 어려울 땐 강 팀장의 현장 속보라든지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 이런 거 잘 활용해서 한번 금요경마 대승을 만들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